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309동 1201호의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서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많은 곳들 중 대학도 하나였는데 대학들이 작년에 보여준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대학원에서 조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간 강사들의 처우가 어떤지 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 강사로서 저자가 학생들과 만나면서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나온 책으로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없었기에 309동 1201호라는 필명을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으로 대학에 10년을 머무른 저자가 말하는 대학원생 조교는 대학에서 모든 잡스러운 일을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조교라는 직함은 허울 좋은 이름일 뿐 모든 잡일을 다 한다고 하는데요. 공부를 하게 해준다는 좋은 이유로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시간 강사가 된 저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며 강의실에서는 젊은 교수이지만 사대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4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대학은 그 어느 기업보다도 노동권의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하며 대학은 그 자체로 거대한 괴물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자의 이야기처럼 대학을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힘들게 또 한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감받고 싶고 대학원생과 시간 강사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기억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2부에서도 나오지만 학생들에게 배운 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학상장 사자성어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 진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배우려고 노력한 모습들을 저자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대 괴물인 대학 안에서 학생들을 구해내고 싶은 저자의 이야기를 쓰며 스스로가 이 책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살에 대학원 조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급 근무를 방학 내내 2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라고 이야기한 선배의 말에 과하다고 생각하고 반문했을 때 두 학기 위쯤 선배 하나가 쟤 뭐라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조 악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조교 생활은 지속되었다고 하며 책에 나온 이야기로 조교 근무를 하면서 3월 초에서 8월 말까지 6개월간 근무를 하고 300만원, 한 달로 치면 5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0시간 이상을 근무해 건강보험을 보장받고 생활할 돈들을 충당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이야기 중 하나는 24시간 언제라도 지도 교수에게 전화가 와서 뭘 찾거나 호출하면 바로 뛰어가야 하고 학회지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 권의 책을 정리하고 발송해야 하며 학회지를 1년에 4번 발행하고 단행본을 간간히 발행하는데 그것을 조교가 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술 회의가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조교가 준비를 하고 연구소 회의가 있다면 참석해 서기를 하고 정리된 회의록과 식대 영수증을 첨부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구소 평가는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를 위해 한 달을 밤을 새워야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수들은 뭘 하기에 조교가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굵직한 일들만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보다 사람을 위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소제목은 어쩌면 이 책을 대표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가 30살이 되던 해 교수가 연구실을 이전해서 교수는 나오지도 않고 조교들이 그 이전 작업을 하다가 저자가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연구실에 나가지 못했는데 연구실 주인인 교수를 포함해 함께 일하는 사람 2명을 제외하고는 저자에게 괜찮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비 역시 저자가 모두 부담했다고 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도 직원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재를 키우고 지성인을 키운다는 대학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가지고 있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책의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은 기업보다 한 발 앞서 비정규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놨다. 더 이상 정규직 교직원을 선발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교수 선발에 있어서도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학에서도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논문이 등재되면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에게도 강의 제안이 왔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첫 학기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강의 거절을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10년 가까이 해온 공부인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가르친 선생님들에게도 부끄럽고 죄송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 학기는 강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선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10년 가까이 해온 공부여도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교수자들은 많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저자의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과제를 적절하게 내주고 강의 시간을 엄수하고 학생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강의 기준을 세워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별과제를 위해서 조를 구성할 때 학생들이 힘들어함을 눈치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며 전날 술을 마시고 수업 시간에 30분을 늦었을 때 본인 행동을 깊게 학생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사소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진정한 강사의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게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고 저자와 학생 사이도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과 강의를 참여하면서 저자는 스스로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논문의 질이 아닌 논문의 양으로만 대학에서는 인정받고 이력서에도 논문을 몇 편이나 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양이 질보다 좋다는 생각을 연구하고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근래 들어 자주 나타나는 논문 표절 의혹 기사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저자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갔을 때 어떤 대학의 시간 강사가 너무 부정적으로 시간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도 들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너무 이 책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9월 21일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정말로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성인을 길러내고 학문을 연구하고 다루고 미래 사회의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학에서 복지 혜택마저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이야기한 작년 9월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많은 대학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309동 1201호의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